안녕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4.15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태우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공천 작업도 마지막 단계 거의 완료 지점에 와 있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2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우리 당이 김문수 전 공동대표가 왔다 나가는 그런 약간의 아픔은 있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정론강에 가서 지역구 후보자 공천 확정자 1차, 2차 명단 49명인가요? 이걸 발표하고 이제 공천장도 보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도 오늘 내일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발표하고 역시 선거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그 정론강에 가서 3시에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아까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 공천 1차 및 2차 확정자 종합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보도자료에 썼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미래통합당의 연대 연합을 제안하고서 미통당의 답은 인내를 갖고 기다리며 공천 발표도 미뤄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애국 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폄하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연대의 움직임도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로써 보수 분열의 책임은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진실의 메시지입니다. 저희 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연대의 문을 열고 통합의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큰 형님격인 그 큰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아무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왜 그럴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 인식이 부족하고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체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안다면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때로는 서초동에서 이 좌파 독재 권력에 맞서서 싸워온 의로운 세력들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역사 인식이 있다면은 결코 우리 공화당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자들 명단을 보고 우리 국민들 느꼈겠습니다만은 아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좌파 독재 권력에 써야 될 전사가야 할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에 출정할 사람들이 지난 3년간 많게는 말해 수백만까지 모이는 구국의 투쟁의 현장에서 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문재인 정권을 편을 들고 사상적인 동조감을 보인 인사까지도 공천하는 그 당에서 떳떳하고 정당하고
그리고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우리 공화당을 과연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일 것이고, 말로는 태극기 부대 이름 폄하를 합니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떠들하지 않고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을 아는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의석이 적다고 무시하고, 또 잘못된 언론 패거리들 동원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공화당을 분열세력이라고 모함하는 이런 참 민낯이 뜨거운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정말 이런 형국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열고 연대라도 해서 주사파, 좌파 독재 정권에 큰 견제력을 갖춘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는 총선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늘 지역구 후보자 이렇게 49명에 가까운 후보자를 공천하고, 내일 또 이제 마지막 마감을 하고 공천을 하면은 제 느낌에는 한 55명에서 60명 사이에 최종 출전자가 생길 텐데, 과연 수도권에서 우리 공화당의 후보들이 받는 그런 표수를 생각할 때 저들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것도 무시하고 할 것인가? 대표적인 것은 종로에 황교안, 이낙연 후보가 싸우는 종로 지역에 우리 당의 인재영입 1호인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을 공천하면서 이런 의로운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언론이 왜곡 전달해서 그렇지,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황교안 대표한테 그리 많은 표가 갈까요? 아마 양심과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의 한민호 후보한테 표를 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근한 예예요. 그들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대화를 제의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걷어차고 아직까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진정한 보수의 적자와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대화의 손을 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기야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었으면서 가장 이번 선거에 쟁점이 돼야 될 탄핵 문제는 다 등한시하고 일부러 묻히고 있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보수통합 논리로 좌파 인사들이 주도하는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설명성과 정체성이 떨어지는 이런 통합을 해놓고 국민들한테 표를 구걸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보셨겠습니다만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실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데, 어느 여론조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이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의 현재 측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이들이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사파 정권이 언론과 모든 토대를 장악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선거를 하는데,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평이한 인식으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지율도 기울어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릴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우리 공화당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는데도, 그럼 우리 공화당 큰 깃발을 들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마저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의석수가 적다고 그 사람들 하는 소리에 소멸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의석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더 당당하게, 더 정의롭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도 세력으로 가야 되겠다. 역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선각자가 주도하고 많은 민중들이 동조하고 물결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은 우리 공화당과 같은 이런 철학과 이념을 갖춘 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탄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의 많은 책임이 있는 집권당,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될 제1야당, 2야당 등 2중대, 3중대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그런 정치권에 앞으로 기대할 게 없는 이런 시국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워낙 바쁘고 또 공천작업도 마무리하고, 그러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드려야 될 말씀은,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언론도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효소할 길도 없고 대표자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지 않고 저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개인의 안일과 그저 공천권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다 보니까 나라의 공익은 사라지고 파탄된 이 민심이 물결치는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여러분 중국 폐렴 사태에서 보았겠습니다만은 참 정치라는 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과 민의 왜곡으로 잘못된 이념 세력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흐름도 보이고 있고,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라는 야당의 선량들이 비겁하게 숨어서 그저 총선에서 적당히 해서 권력이나 유지하려는 이런 합된 아주 구태의 잘못된 정치들이 버젓이 이렇게 자양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당은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고 좋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가지고 당당하게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석수를 주면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목숨을 걸고 국회에 진입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또 그런 인재들을 같이 엮어내는 그런 네트워크 정당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뭐 의석수가 100석이면 뭐하고 200석이면 뭐합니까?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투쟁의식이 부족하고 소명의식이 부족한 국민의 대표가 아닌 특권층을 대표하고 잘못된 이념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곳에 꽈리를 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미래와 권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탄압과 그 많은 억압 속에서도 불길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당은 아픔도 겪었어요. 지난 3, 4년 동안에. 제가 여기 사무총장 최고위원으로 3년 전에 오면서부터도 벌써 많은 풍파를 보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왔다가 모함하고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당대당 통합했는데 자꾸 그 논리가 한쪽 편향된 논리로 주장하다가 뭐가 못마땅한지 또 나가고 이런 현상이. 그러나 우리 당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고 대한민국 정당 역사의 유일한 민초정당으로서의 그런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외풍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플 뿐이죠. 뭐 최근에 겪은 우리 김문수 공동대표님 케이스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 당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다는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뭐 여러분들 다들 보았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든 외연을 확장해서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는 의회의 힘을 만들고 국민적인 저력을 모으려는 전략으로 했는데 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까지 수용할 수 없는 당의 입장을 통보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뒤에 뭐 숨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또 표면화된 이야기는 하여튼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추구하는 정치 철학, 그리고 현장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온몸으로 가겠다는 그 현장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김문수 전 대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문수 대표는 여기 오셔서 뭐 제가 기억하더라도 뭐 태극기 광장에서 같이 이렇게 구국운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훌륭하게 갖고 계시다고 판단했고 뭐 그런 마음은 뭐 저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애국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당의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총선 전국에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들은 뭐 우리가 뭐 입만 열면 마치 뭐 돈 때문에 뭐 모든 걸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를 치르려면 최소한의 후보들을 출정시키고 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관심이 없으셨지 않느냐.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서 최대한 여론몰이를 해서 또 이미지 선거도 하고 공정전도 해서 비례대표도 많이 당선시킨다 했는데 우리 김문수 대표님 쪽은 처음부터 오셔서 뭐 AB후보 등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셨어요. 그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역구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싸우는 것보다는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어디 뭐 좀 비례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철학과 우리 당대표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는 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은 50여 명의 우리 희야 장수들을 출정시키고 대표님 혼자 그 뭐 전국구 받고 뭐 그 지역구를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끝까지 같이 싸우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투쟁하면서 이 선거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출정시킨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보도 많이 출정시키려고 했고 또 어떻게든 합법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후보들을 지원하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오늘 저희 B펀드 정치자금 펀드가 오픈이 됐습니다. 누구나 그 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이자율도 받게 되고 나중에 우선적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고 국고보조금이 나오면은 그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 펀드 부분 아마 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잘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네이버에서 우리 공화당을 치면은 안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액수에 상관없이 일단 한 30억 정도를 합법적인 펀드 모집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좀 잘 치러볼까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당에서 처음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만드는 이 펀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뭐 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나중에 이자를 치어서 갚아드려야 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당에 뭐 차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투자 개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의 선거 펀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하셔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뭐 다른 당처럼 이렇게 뭐 당료가 20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선거 때면 뭐 이렇게 합해서 뭐 몇백억 몇십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은 오직 당원 여러분들의 그 피와 땀 같은 당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선거 때가 되니까 막상 그런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거 펀드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당원이 아니더라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펀드 오픈이 굉장히 우리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그동안에도 얼마나 애쓰셨어요. 3년 동안 태극기 투쟁하느라고 없는 돈 손수 피켓 만들어 오고 손수
깃발 들어보시고 다 스스로 차별해가지고 오셔서 엄청난 동력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이게 선거 때 되니까 당에서 이게 선거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펀드 조성을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이라는 탄핵모여라는 큰 왼쪽에 칼날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척결해야 된다는 날카로운 두 가지의 그런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다.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고 있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견인력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서 의석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 견인력을 생성해내는 건데 만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총선 이후에 좌파들이 주도하는 정부로 빨려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참담한 마음을 또 금할 길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혹시 미래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얻어도 저런 인사들,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투쟁하지 않는 인사들이 당선된들 우리 당 20석보다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이번 선거에 정말로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왔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의석수가 많이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 선거도 있으니까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나름대로 또 비례 후보 지지할 때는 우리 정당을 많이 선택해 주심으로써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알다시피 탄핵 역적들을 심판하는 지역 그리고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원포인트 개헌안에 찬성하든지 발의한 의원들이 있는 지역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명분과 실리가 있는 선거 전략으로 그리고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출전하고 있는 대구를 중심으로 보수의 성지에서의 적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선거 전략으로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끝까지 잘 한번 선거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십만 당원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헤쳐온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겼듯이 앞으로도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 기울어지고 있는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그런 정치 세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다 판이 끝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25가 겪고 수백만 명이 살상자가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무서운 걸 알았듯이 지금 이 역사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당이 만들고 있는 펀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표로서 우리 공화당을 지원해 주심으로써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정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선거 전략을 만들고 앞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뵙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